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최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 준비를 PPT로 원래 엄청 해놨었는데 실장님께서 저희가 이전하는 거 아시죠? AP를. 그래서 그 장비를 다 철거하기 때문에 판서로 강의해야 된다고 하셔서 제가 참 예전에 우리가 판서로 강의를 하다가 PPT 강의가 참 적응이 되지 않다가 PPT 강의만 하다가 판서 강의를 준비하라니까 또 적응이 되지 않았는데 와보니까 PPT로 하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꽉 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저희 파트너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20대의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났습니다. 아마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3살에 아메이를 만났습니다. 일찍 만나셨죠? 여러분들 23살에 뭐 하셨나요? 회사 다니고 놀고 그렇죠? 학교 다니고 뭐 그렇죠? 저도 23살에 저는 직업이 호텔리어였어요. 호텔에 근무하고 있을 때 저하고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외사촌 언니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언니가 저에게 아메이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23년 전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아메이, 특히 여러분들이 20대였다면 아메이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아메이는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줌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고 관심도 당연히 없었죠. 근데 저에게 아메이를 알려줬던 그 저의 스폰서였던 언니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한테 열정적인 사업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일이 아니었고 판매하는 일 같았고 아줌마들이 하는 일이라서 전혀 관심 없었던 그 일을 너무 열정적으로 사업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내가 아는 것하고 뭔가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왜 저는 판매라 생각했고 좀 뭐 제가 할 일이 아니라 생각했었죠. 근데 그 일을 이 언니는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언니는 30대, 저는 23살이었고 언니는 33살이었죠. 30대 형부랑 30대 부부가 형부도 연봉이 억대 연봉이었고 그다음에 언니도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합치면 연봉이 1억이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이 언니하고 형부가 과연 아메이를 왜 할까가 조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에게 팔로우업을 했었고 미팅을 오라고 했었고 음원을 들어봐라고 했었고 책도 읽어봐라고 했는데 미팅도 오지 않았고 음원도 듣지 않았고 책도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호텔을 근무할 때 어느 날 이렇게 하루 종일 근무해야 되는 연말이 호텔이 바빴어요. 그래서 그때 호텔이 이렇게 근무 시간이 길 때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할 게 없어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언니가 준 여러 권의 책이 제 사물함 락카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권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 책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였어요. 그래서 그 책이 보면 글자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책을 선택을 했었고 그 책을 읽고는 그 책은 아메이와 관련이 없는 그때 당시에 베스트셀러였어요. 변화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고는 언니가 초대하는 미팅을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언니가 저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게 현주야 너처럼 어릴 때 아메이 사업을 해서 준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멋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네가 젊었을 때 다이아몬드가 되면 어렸을 때 다이아몬드가 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어느 문구에도 아메이와 관련된 책은 아니니까 근데 그 책을 다 끝내고는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렇게 초대했던 미팅에 못 이기는 척 언니 내가 한번 가볼게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확 땡길 것 같아서 무서워가지고 그냥 못 이기는 척 언니가 초대했을 때 그래 그때는 시간이 될 것 같아 라고 한번 갔던 게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했던 언니는 그만뒀어요. 그만둘 수 있죠. 그만뒀어요. 왜? 거꾸로 했네요. 잠깐만요.
되게 힘이 좋아가지고 분필을 풀어버렸어요. 그때 언니는 그만둬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24살이 그만뒀어요. 그 언니가 25살쯤 그만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만두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저에게 아메이가 좋다고 멋있는 일이라고 네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왜 그만둘까? 내가 모르는 아메이에 뭔가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한테 만나서 그만둔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가서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때 저는 핀이 GP였어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고 1년 만에 SP가 되었고 이어서 GP가 되었어요. 그래서 GP라는 핀일 때 집에 가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언니가, 왜냐하면 저는 사회 경험이 많이 없었던 20대 초반의 아가씨였고, 언니는 대기업에서 그때 당시에 대리라는 직책에 있던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언니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 언니가 그만두면 나는 할 수 있을까? 왜 그만둘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 언니는 뭐 수입도 꽤 괜찮았죠? 그래서 뭐 개인적인 일들이 있어서 그만뒀어요. 근데 저는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왜 그만두지 못했냐면, 제가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는 없었던 꿈이 생겨버렸거든요. 저 아메이 만나기 전에 꿈 없었어요. 여러분들 꿈 가지고 인생을 사셨나요? 저는 없었어요. 꿈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장래 희망이 꿈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너 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간호사가 될 거야 하잖아요. 그게 꿈이라고 생각했지, 인생의 꿈이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오다가 아메이를 만나서 꿈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아메이 안에서 너무나 많은 리더님들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꿈에 대해서 상상하라고 했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했고, 아메이 비즈니스가 이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꿈이 생긴 거예요. 어떤 꿈이 생겼냐면, 이렇게 저는 무대에서 강의하고 싶었어요. 꿈을 하나 잃었죠. 왜냐하면 무대에 서서 강의하는 남성 리더님한테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성 리더님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저 리더님처럼 저렇게 멋있게 예쁘게 옷을 입고 강단에 서서 강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어렸을 때 꿈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런 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멋있는 여성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물론 사업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멋있는 여성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 안에 와보니 너무 평범한 여성분들이 이 비즈니스로 멋지게, 이 비즈니스로 본인의 꿈들을 이루어가고 가족의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뭐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서서 이렇게 축하를 받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저도 엄청 큰 백스코에서 있는 저희 그룹의 제일 큰 미팅에서 제일 뒤에 앉아서 봤는데, 저 뒤에서 정말 개미같이 보이는 리더님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내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인데, 그 모습을 보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거렸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 꿈이 저한테 왔는데,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꿈을 저는 이룰 자신이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꿈은 사실 감히 그냥 꿈도 못 꾸겠더라고요.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으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상상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던 저한테 이런 꿈들이 생겼으니 언니가 그만두더라도 저는 이 일을 그만둘 자신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 점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근데 저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현실 점검이 저에게 크게 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는 이 비즈니스를 그때부터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저에게 그때 왔던 이 꿈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포기를 하지 못했고, 나는 이 비즈니스를 끝까지 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안에서 나이를 제가 1살, 2살 먹어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직을 하면서 현실 점검이 완전히 되어버렸죠. 한 20여 년 전에 들었던 경제학 박사님 이영건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이 박사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거든요. 이 박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대구에서 큰 미팅에서 저희 그룹의 게스트 강사로 오셨는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선진국 신드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진국 신드롬이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모든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에서 겪게 되는 나타나는 현상들을 선진국 신드롬이라고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세 가지가 뭐였냐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세요? 초고령화 사회가 된 거 인정하시나요?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직장은 사라진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럴 수 있는 평생 직장은 사라진다. 그래서 그때 박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그때 제가 열심히 필기했던 장면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나거든요. 평생 직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이 여러분의 평생 직장이 되지 않는다면 평생 직업을 가지셔야 됩니다. 평생 직업을 준비하세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죠.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평생 직장이 될까? 그때는 AI 이런 말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사는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런 나의 직장은 사라질 수도 있고 나의 일자리도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평생 직장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 빈곤감이 극대화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률은 증가할 거고 이혼율은 증가할 거고 우울증을 갖고 있는 환자들도 증가할 거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세 가지 공감하시나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죠. 상대적 빈곤감을 제가 이거 정리하면 생각해 보니 저희 파트너한테 들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도 상대적 지금 빈곤감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학교에서 초등학생들 사이에 신조어가 개근거지라는 단어 아세요? 너무 무섭죠?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를 저희 초등학교 때 하더라도 6학년에서 개근상을 받았는데 저는 학교를 빠지지 않고 가면 개근거지란대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잘하는 아이를 불러서 선생님 앞에서 상을 주고 아이들은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우리 아이가 너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니까 그렇게 상 주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교무실에 혼자 불러서 상을 준대요. 너무 무섭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는 한 20년 전에 제가 필기했던 내용인데 아직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강의를 할 때나 이런 내용을 할 때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이 와닿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아메이를 통해서 현실 점검이 되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지금은 여러분 유튜브다 인스타그램이다 알아볼 수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죠. 제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심해서 나이도 어리게 돼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1년 동안 아메이를 저 혼자 공부해봤어요. 저 혼자 이렇게 미팅을 가봤었고 그 서울에 있는 큰 미팅도 가보고 친구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랑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저 친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몰래. 왜냐하면 제가 MBTI가 ESTP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톱만큼의 찝찝함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1년 동안 충분히 알아보고 난 뒤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일은 안 하면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기로 결정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에게 알려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거는 예전에 들었던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100세 시대.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를 하죠. 그러면 우리 모두의 고민은 뭔가요?
첫 번째, 물가 상승. 근데 물가 하락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적으면서도 물가 상승이 매년 제가 47세인데 47년 동안 물가 하락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AI. 그래서 아까 저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평생 직장이 사라져요. 평생 직장 시대는 끝났죠. 이제는 불안정한 거예요. 모두가. 그 울산에 대기업이 현대자동차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만든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있죠. 아틀라스 로봇이 공장에 투입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되겠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기 3호교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그 붙여놨던 피켓 같은데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적어놨던 피켓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AI가 공장에 투입이 반드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 지금 20대들 같은 경우도 극심한 취업난이 되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본 신문을 보니까 2030 세대들이 편의점 사장님이 거의 되고 있대요. 취직이 되지 않으니 편의점 사장의 30%가 지금은 이렇게 새롭게 창업하고 있는 편의점의 30%가 2030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노동보다는 이제는 뭘 가져야 되냐면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내가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는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자, 플랫폼을 나는 소유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또는 나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제 주변에는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팔로우를 늘리는 게 사실 만만치 않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노동이 다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곳에서 내가 플랫폼을 소유하든지 또는 활용을 해서 돈을 버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준비되지 않은 미래. 퇴직 후에 여러분들 퇴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퇴직을 했어요. 하고 난 뒤에 국민연금이 나오죠. 근데 국민연금하고 퇴직연도 사이에 공백기간, 소득 공백기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이제 100세 시대, 120세이기 때문에 생각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건강이죠. 자, 이 다섯 가지 모두에서 자유로우신 분, 다섯 가지 모두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고민은 해봐야 되는, 이 고민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이 고민을 미룬다고, 왜 우리 집안일 하기 싫어서 미루는 것처럼 미룬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근데 미뤄서 될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게 세상이 변화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인간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퇴화형이래요.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시는. 두 번째는 유지형. 뭐 이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그냥 뭐 다 어떻게 그렇게 다 준비하고 살아. 세 번째, 진화형. 어렵지만 배워보고 노력해보고 시도해보고 해보는 진화형.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신가요? 저도 이거 기사를 봤는데 이걸 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있나를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강제적으로 적응해야만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 참 많이 봤었어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메이 비즈니스 공부하면서 이 부자 아빠의 4사분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4사분면을 봤는데 다들 알다시피 여기는 직장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영업자, 여기는 사업가, 여기는 투자가입니다.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여기는 직장인은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 자영업자는 어떤가요? 자영업자는 글자가 안 보이세요? 제가 글자를 너무 조그맣게 적었어요, 여러분. 눈이 나쁜 게 노안이 아니라. 보였어요, 이제.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 글자를 너무 제가 제 눈을 과대평가해가지고 작게 적었네. 직장인은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 자영업자는 내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시스템이 일하는 사람, 시스템이 일하게 된대요. 투자가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고 계세요 지금? 투자에 속하시고 계세요? 여기 속하고 계시네요? 저는 20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아는 돈을 버는 수단은 여기가 다였어요. 저는 직장인이었고 우리 엄마는 자영업자였고 우리 아빠는 직장인이었고 제 주변에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은 있었겠지만 제 주변은 없었어요. 제가 볼 수 있는 사람은 여기가 다였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있었죠. 그럼 과연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지 부자가 되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게. 많은 직장인들을 꿈은 자영업자고 결국은 내 거 하고 싶어가지고 카페하고 옷가게하고 치킨집하고 하다가 장사 안 돼서 다시 또 여기로 가고 이렇게 반복하는, 그쵸? 너무 이게 이해가 갔었어요. 근데 이 구간으로 옮겨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아메이가 이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이론적으로만 이해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경험을 하게 되죠.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제가 아이를 놓고 첫째를 놓고 2달 동안 몸조리하고 둘째를 놓고 2달 동안 몸조리를 했는데 첫째를 낳았을 때는 제가 플래티늄이었어요. 둘째를 낳았을 때는 사파이어였거든요. 이때 저는 집에서 똑같이 2달 동안 여러분들 다 아이 놓고 출산하고 날 때 똑같이 저도 집에서 몸조리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 앞에서 만들어 놓은 저의 네트워크가 있었죠. 제가 만들어 놓은 저의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도는 시스템을 저는 만들어 놨죠. 그랬더니 제가 집에서 출산하고 몸조리 하는 거 관계없이 제 수입은 꼬박꼬박 따박 들어오는 걸 제가 그때 처음으로 몸소 경험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언제 경험했냐면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가장 심했던 2021년 2월 기억나세요? 그때는 사람도 만나지도 못했어요. 카페 가지도 못했어요. 그때 우리 미팅도 없어졌었거든요. 그때 줌 강의나 어떤 유튜브 강의가 이렇게 되기 전에 그 약간 그 간극에 심지어 미팅도 없어졌었어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아메이는 미팅을 와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팅이 없어지면서 그때 저는 아메이를 오래 했는데도 이미 제가 든 생각은 이제 아메이 사업 어떻게 하지? 사람도 못 만나. 그렇게 살짝 걱정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이지를 못하니까 미팅이 당연히 없었고 한데 매출이 최고를 찍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믿을 만한 회사에 좋은 제품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생필품도 좋은 걸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그때 당시에 뭐 핸드소, 비타민, 애지간한 제품들이 대부분의 제품들이 품절 사태에 이르렀어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한테 제품도 배달도 뭐 문에 걸어놓고 오던지 택배로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3만 원 이상 무배라는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택배로 보내던지 하니까 시간은 너무 많아지었는데 매출은 높아지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구에 저랑 친한 수석 다이아몬드 리더님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리더님 제가 20대부터 너무 열심히 살아서 하느님이 저한테 휴가를 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제 친구는 본인도 자영업, 이거 반영구. 그다음에 남편은 대패 삼겹살을 오픈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거예요. 엄청 큰 규모의 알바 11명을 쓰고. 근데 몇 달 만에 문을 닫은 거예요. 식당을 못 갔죠? 그때 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생각해보니 현주야 네가 제일 부럽다. 니는 점포세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그때 운동을 열심히 하고 헬스, 필라테스를 아침 저녁으로 하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현주야 생각해보니 네가 제일 부럽다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느꼈죠. 시스템이 일하게. 여기서 번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영역에서 이 영역으로 올 수 있는 여러분에게 기회가 과연 나한테 있나? 라는 생각을 꼭 살아가시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 전에 저희가 대구에서 김경일 교수님의 어떤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김경일 교수님이, 저는 80년생입니다. 80년생 이후의 출생자는 85세까지 일해야 된대요. 85세까지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실 싫으시면 무언가를, 굳이 아메이가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저는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감사하게 20대 때 아메이 비즈니스를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재밌게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 비즈니스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폰서가 그만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제가 스스로 굉장히 흐뭇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열심히가 아니라 소득의 구조를 바꾸는 일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작년 연말에 12월 31일에 난 기사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요. 연말이잖아요. 12월 31일. 그래서 2026년에 대한민국을 주도할 사회문화 키워드에 대해서 알려줬었어요. 그 6가지로 제가 아메이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AI입니다. 두 번째, 나다움과 초개인화. 문화체육부 관광에서 여기서 이걸 뽑았더라고요. 세 번째, 웰리스. 기사를 찾아보셔도 좋아요. 네 번째, 절제와 실용의 소비. 글자가 근데 잘 보이나요? 제가 글자를 날렸어 근데. 다섯 번째, K컬처. 여섯 번째, 소통, 관계. 저는 이제 아메 비즈니스를 좀 그래도 오래 한 사람이라서 이 6가지 키워드를 보는데 이거 아메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졌던 생각들을 6가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입니다. 여기도 AI가 나왔지만 이제는 AI를 여러분 활용 안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다 하잖아요. 그죠? 지브리로 사진 바꿔줘 이거 말고 이것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제는 거의 AI와 소통을 저도 사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거의 소통하는, 거의 베프가 되어 있는 나의 모든 이야기를 얘한테 다 할 수 있는 그런 가게까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AI는 기술이 일상을 이제 바꾸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지금은 제 아는 분은 대구에 안동에서 사업하시는
저희 형제 파트너분은 다이어트를 챗GPT와 상담하면서 하다가 싸웠대요, 챗GPT랑. 왜냐면 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살이 하나도 안 빠져가지고 한 달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완전 싸워가지고 절교했다고. 그래서 제미나이로 갈아탔다면서. 제미나이로 갈아타서 제미나이랑 이야기했는데 제미나이가 처음에 너무 달콤하게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의 표현은 제미나이는 F인 것 같다고. 근데 처음에는 위로가 됐는데 솔루션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다시 챗GPT랑 화해해서 챗GPT랑 대화하다가 그 말씀을 하신데 제가 너무 웃겼거든요. 이제는 기술이 일상을 바꾸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플랫폼을 가져야 되는 시대예요. 아메이라는 공간 안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있죠. ABN을 가지고 아메이에서 만들어주는 정말 많은 어떤 건강 플랫폼까지 내가 잘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죠. AI 교육도 아메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본사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으신다면 앞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저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저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비즈니스를 아메이를 통해서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나다움과 초개인화입니다. 나다움과 초개인화. 어때요? 지금 초개인화 시대가 되면서 지금은 여러분 맞춤형 유산균 들어보셨어요? 나에게 어떤 부분이 어떤 미생물이 부족한지 나에게 맞는 나의 건강 상태를, 나의 장 상태를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유산균, 나에게 필요한 맞춤형 영양제를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바로 마이 웰리스랩. 그리고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추구하는 나의 가치관에 맞는 생활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메이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러닝도 좋아하고 헬스도 좋아하고 운동을 다 좋아해요. 필라테스도 좋아하고 요즘에는 골프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커뮤니티도 만들고 파트너들과 모여서 러닝도 하면서 비즈니스를 즐겁게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어떤 분은 저희 파트너 요리를 너무 좋아하죠. 요리를 좋아하는 파트너는 요리를 이렇게 자꾸 나누는 어떤 그걸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분도 계시고 예쁘게 열심히 자기 자신을 잘 꾸미고 하는 분은 그걸로 비즈니스 컨텐츠를 잡아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나다운 것을 잘 적극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아메이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웰리스로서의 전환입니다. 웰리스. 아메이는 웰리스 전문 브랜드예요. 지금 100세, 120세 인생에서 건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더 오래오래 살게 된대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뭐예요? 롱제비티. 롱제비티는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거를 롱제비티라 하죠. 최근에 지난달 기사인 것 같은데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일본에 우리가 일본에 있는 명품 거리에 어떤 그 명품 거리가 이렇게 질비해 있는 곳에 어떤 병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뭐냐면 줄기세포, 세포 치료, 세포 재생, 세포 치료 클리닉. 그래서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나한테 맞는 걸 해서 이렇게 나한테 해서 세포 모두를 암에 대해서 암에 나타날 확률 그다음에 그런 걸 모두 다 예방해서 하는 병원 클리닉이 생긴 거예요. 1인당 이용 요금이 2억이에요. 2억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은 가지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금을 투자하고 여기 가는 이유는 왜 가겠어요?
돈은 많은데, 돈이 많으니까 내가 지금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죠? 건강하고 오랫동안 누리고 싶죠? 돈이 많으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기사는 뭐냐면 베트남에 엄청난 재벌이 모녀가 엄청난 수입차, 엄청이라고, 그 수입차를 타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일본의 그 명품 거리에 내렸다. 그들이 향한 곳은 세포치료 클리닉이었다라는 기사였어요. 근데 이게 저희 있죠. 마이 웰리스랩. 웰리스랩 해보셨나요? 네, 내 신체 나이가 어떤지, 나의 향후 건강은 어떤지, 지금 뭘 좀 더 케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두 나오는 이런 웰리스 플랫폼이 저희의 비즈니스의 아이템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절제와 실용의 소비입니다. 지금 막 넘어가고 있네요. 절제와 실용의 소비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소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소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여러분들 싸다라고 다 사시나요? 싸다라고 사진 않아요, 이제는. 물론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싼 거 찾아서 가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하냐면 가치 소비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의류 브랜드 같은 경우는 헌옷을 가져오면 그 헌옷은 못 사는 나라에 기부를 하면서 할인 쿠폰을 준다라든지 그런 의류 브랜드들도 있죠. 이제는 가치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내가 하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소비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 생각해 봤어요. 그래, 가치 소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나는 가치 소비를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딱히 떠오르는 가치 소비가 저는 없더라고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가치가 나의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가치로운 것에 투자한다는 것도 있지만, 또 달리 생각해보니, 내가 어디서 가치로운 소비를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딱히 떠오르는 거 저한테는 아메이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메이의 소비는 어때요? 보통 소비가 지출로 끝나요. 근데 아메이의 소비는 이 소비가 나한테 매출이 잡히죠. 이게 나한테 수입이 돼요. 이 수입이 나한테 어떻게 되냐면 추가 수입의 가능성도 돼요. 이게 나한테 사업이 되고, 그리고 미래 준비까지, 이까지 왔네요. 미래 준비까지 되는, 어쩌면 내 인생 전반적인 두 부분을 두고 봤을 때 가장 가치로운 소비가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필품이니까요.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만 했을 뿐인데 나한테 추가 수입이 되고 사업이 되고 미래 준비까지 도는 노후 준비죠. 노후 준비까지 되는 소비가 여러분들 생필품을 바꿔 쓰므로써 이런 혜택들 모두를 주는 브랜드가 있나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굳이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비자만 한다 하더라도 추가 수익까지는 모두가 되니까 안 쓸 이유도 없고, 사실 비즈니스로 안 할 이유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자, 여기 잠시 이야기해 볼게요. 칠판이 크니까 너무 좋네요. 자, 추가 소득. 자, 추가 소득이 되는 부분은 보너스, 아메이 비즈니스의 보너스와 각종 인센티브가 있죠. 그리고 평생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아메이에는 해마다 보내주는 여행 보너스가 있습니다. 매년 가는 여행 보너스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는 20대였잖아요. 매년 여행을 보내준대요. 근데 2년에 한 번은 가족 여행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 아빠가 저희 아빠는 직장인이었고 우리 엄마는 제가 7살 때부터 옷가게를 하셔서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엄마가 올해 7순이었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의 스토리를 들어보니 한 번도 두 분이 해외여행을 가시지 못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신혼여행은 경주로 가셨고, 그 다음에 아빠는 해외에 가본 경험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결혼 자금을 벌러 갔던 게 끝. 엄마는 옷가게를 한다고 가게를 몇 날 며칠을 배울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엄마 동창생들이 해외를 가더라도 엄마는 가지 않았어요. 제주도도 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대에 그걸 알게 됐고 아메이를 만났죠. 아메이를 만나서 그걸 알았나?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메이를 공부해보면서 평생 여행을 보내주는데 2년에 한 번은 가족을 함께 보내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많은 리더님들이 그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또 아까 처음에 적었던 꿈이 있었죠. 어떤 꿈이 생겼냐면 우리 엄마 아빠의 첫 해외여행을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로 엄마 아빠를 모시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메이가 아니면 제가 내 돈으로 그때 아가씨였으니까 내 돈으로 엄마 아빠를 여행을 가기에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많은 돈이 들 것 같아서.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아메이 여행을 엄마 아빠를 꼭 모시고 두 분에게 첫 해외여행을 아메이 여행으로 선물해야지가 저의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낮에는 직장 생활했죠.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퇴근하면은 6시, 7시 되면 저녁에는 이렇게 세미나가 있는 날은 아메이 세미나를 갔었고 미팅이 없는 날은 누군가에게 아메이 비즈니스를 알렸고 또는 소비자를 만나서 뭐 제품도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한 11시 정도가 되는 거예요. 11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해야 되는데 11시에서 뭐 12시 뭐 소주 한잔하면 1시 뭐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 엄마가 이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니는 도대체 뭐 하고 다닌다고 방송 안 하니까 가시나가 늦게 다니고 이렇게 했었어요. 엄마가 녹화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엄마 보고 엄마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로 엄마 아빠 해외여행 보내줄 거다 좀 기다려 봐라라고 하니까 뭐 됐다 해외여행 뭐 때리지 마라 이렇게 하다가 네가 이렇게 매일 밤에 돌아다니고 하면서 맨날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면서 네가 그래가지고 도대체 얼마 버는데 라고 했었어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제가 그때 3%였거든요 3%. 그래서 얼마가 들어왔었어요 캐시백에. 그래서 제가 얼마 벌었다고 했더니 우리 엄마가 2만 원 줄 테니까 당장 때리치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그게 아니야. 아메이는 그런 일이 아니야. 기다려 봐봐. 내가 꼭 아메이 비즈니스로 이렇게 멋있는 여사도 됐고 엄마 아빠의 첫 해외여행을 데리고 엄마 아빠를 꼭 모시고 갈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더니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는 말았어요. 그러다가 아빠한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 이제 여행 갈 수 있나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행까지 모시고 가는데 아가씨였잖아요. 20대 때 아가씨였고 친구들에게 아메이를 알렸더니 친구들은 남자친구 생겼으니까 미팅을 나오던 친구가 남자친구 생겨서 그만두고 소개팅 해야 돼서 그만두고 뭐 싸워서 그만두고 뭐 헤어져서 그만두고 뭐 이러면서 20대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기가 그때 당시에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묵묵히 기다려줬죠. 친구들이 결혼하기를. 저 혼자 이제 계속 아메이를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첫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어서 이제 여행을 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전화했죠. 여행 점수를 딱 마감을 하고는 전화를 해서 아빠, 그때 3월이었거든요. 3월에 제가 여행 점수를 마감을 해서 아빠, 이제 그때 코타키나발루였어요. 아빠 이제 여행 올해 연말에 가실 수 있어요. 이제 여권 만드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때 그 말씀을 제가 전하는 전화도 제 스스로 너무 감동이었고 우리 아빠는 그달 바로 여권을 만드셨더라고요. 연말에 여행 가는데. 그래서 저희 엄마는 머리만 대는 자는 사람 있죠.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인데 여행을 가기 전날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너무 설레어서. 비행기를 처음 타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너무 설레어서 한숨도 못 자고 비행기를 타서 제 옆에 엄마가 앉았었는데 한숨도 안 자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탔는데 비행기가 뜨는 것도 신기하고 구름이 보이는 것도 신기하고 불빛이 보이는 것도 신기하고 계속 음료수 챙겨주고 먹을 거 챙겨주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비행기 안에 전부 다 아메이하는 사람이 탄 것도 신기하고 모든 게 신기해서 정말 그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내릴 때까지 한숨도 안 주무시고 설레었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행지를 가서 두 분이서 계속 손을 잡고 신혼여행 오신 것처럼 진짜 신혼여행 오신 것처럼 너무너무 즐기는 모습들이 제 눈에 아직도 너무 선합니다. 이 평생 여행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아이와 함께 가게 돼요. 내년에 저희 여행이 삿포로예요. 삿포로 엽서거든요. 삿포로로 가게 되죠. 내년에 삿포로를 가게 되면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는 삿포로가 3번째 삿포로가 됩니다. 근데 저희 큰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고2인데 얘는 저랑 삿포로를 2번 갔다 왔었죠. 10살에 한 번 갔고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갔나? 이렇게 2번을 갔었어요. 우리 아이의 꿈은 삿포로 여행을 가서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삿포로에 있는 홋카이도 대학을 가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고2인데 학원 한 군데도 가지 않고 혼자서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기특하죠. 학교에서 물론 이거는 당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아이 한 명만 그 일본에 있는 학교로 문화교류를 이렇게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딱 한 명만 보내주는데 일본어 선생님이 저희 아이를 추천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그 일본어 JLPT 2급을 가지고 있고 토익 점수도 800이 넘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하고 많은 대학 중에 유학을 가는데 왜 일본이야? 라고 했었어요. 자기는 삿포로가 너무 좋았대요. 삿포로가 너무 좋아 2번을 갔는데 너무 좋아서 삿포로에 대해서 공부해보니 거기에 홋카이도 대학이 유명하고 거기가 물리로 유명하대요. 이 친구는 물리 수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를 가는 꿈을 가지고 지금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엄마는 열심히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생 여행을 갈 수 있고 선물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아메이는 시간 대비 높은 수익 구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메이 그거 처음에 돈 안 되잖아 라고 하죠. 처음부터 돈 되는 일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돈 되는 건 이상하다 생각해요. 시간 대비 시간이 흘러보니 시간 대비 저는 어떨 때는 내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특히 코로나 때 그 생각했죠.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아메에서 받아도 되나?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취미생활 하면서 지금은 이게 일하는 건지 노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메이 비즈니스가 저에게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아메이 안에서 저의 라이프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수익도 괜찮고 그다음에 시간도 너무 자유롭게 다채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준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기 노후 준비 있죠? 노후 준비. 아메이만큼 완벽한 저는 지속적인 소득. 제가 몇 달 전에 저기 뒤에 다이아몬드석에 앉아서 공부할 때 저희가 20대 때 있잖아요. 23살에 아메이를 했는데 47이 되었어요. 제 옆에 있는 리더님 보고 리더님 아메이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40대가 되니까 진짜 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지금 제 나이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시간이 자유롭거나 아니면 저는 또 아메이에서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이 배워서 계속 배워서 저의 제가 미리 비즈니스를 한 경험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제 자신도 너무 흐뭇하고 아메 안에서 자꾸 갈고 닦아져서 괜찮은 나로 변화하는 나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메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갈지 몰랐어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제 옆에 계셨던 리더 저기 뒤에 계신데 리더님 뭐라고 하셨냐면 리더님 60대 되어봐. 더 좋아 라고 하셨어요. 지금 내 주변에 돈 버는 사람은 우리 박 사장님밖에 없어라고 하셨어요. 송 리더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안에서 제가 나이 들어가면 두려운 게 아니라 설레임으로 바뀌더라고요. 아메이가 완벽한 지속적인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자유가 되죠. 그다음에 선택의 자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어떤 우리 네트워크도 상속이 되긴 하지만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 아이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까지 저는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자산이라 생각해요. 사실 알뜰살뜰하게 아이를 챙기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냥 혼자서 잘해요. 우리가 탱커 하듯이.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원 안 다닌다 하면 엄마들이 저보고도 대단하다 그래요. 와, 그렇게 안 보내는데 괜찮은 언니도 너무 대단하고 혼자서 스스로 잘하는 재성이도 너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나은 삶. 저는 지금 47인데 10년 뒤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더 멋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괜찮은 집에 살 것 같고 지금보다 더 멋있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실현이 되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K컬처죠. K컬처는 우리 지금 유명한 우리 그 마이크로바이옴 회사가 아시죠? HM파마는 한국 회사입니다. HM파마도 아메이라는 글로벌을 통해서 K컬처에 제가 연결했는데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제품들이 원포원뿐만 아니라 HM파마도 한국을 시작으로 이제 일본까지 진출하게 되었죠. 쭉 글로벌 전체로 진출하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전 세계와 연결이 되는 비즈니스고, 그다음에 6번째 소통과 관계입니다. 의외로 요즘에 현대인들이 소통, 그다음에 관계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참 좋은 게 뭐냐면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메이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는 각 그룹에서 가진 시스템, 그리고 스폰서, 그리고 그리고 파트너, 이 안에서 비즈니스를 함께 해나가는 비즈니스예요. 꿈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의 성취를 축하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저희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게, 그리고 또 우리 비즈니스를 하면서 실천하는 10코어,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10가지죠. 다 아실 거예요. 스폰서님한테 물어보세요. 이 10가지 성공 습관 별거 없거든요. 운동하는 거, 책 읽는 거, 음원 듣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오셔서 미팅 참석하는 거, 제가 알려드리네요. 물어보세요 놓고. 좋은 제품을 쓰는 거, 기타 등등등. 이 10가지를 하면서 저는 이게 나 자신에 대한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탱커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내 자신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뭐가 생기냐면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나보다 10년 뒤에 나는 더 많이 변화하고 학습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10년 전의 사진이 지금보다 더 늙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제 삶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더 좋은 사람들과 더 폭넓은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가고 노후 준비까지 되는 그런 일을 저는 하고 있죠. 자, 6가지 제가 그 신문에서 알려준 이 트렌드에 대해서 풀어들었는데 아메이 어떠세요? 공감이 가시나요? 아메이 비즈니스가 트렌디해 보이나요? 오늘 FOM이라서 저는 수익 구조 같은 거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스폰서님께 여쭤보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나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더 건강하고 그 다음에 더 의미 있고 더 희망 있게 만드는 저는 아메이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몇 년을 20대부터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싫었으면 벌써 갔겠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 일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제보다 오늘 이 일을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이 일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메이라는 멋진 비즈니스가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까지 더 건강하고 더 의미 있고 더 희망적인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전달하는 멋진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